아름다운 곳 바로 서울 한복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네요. 북악산 줄기 따라서 저희 청와대 지붕도 살짝 보이고요. 저쪽 남쪽으로는 서울 N타워도 아주 길게 높이 솟아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늘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분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건강지킴이 사회사업가, 정말 모든 걸 총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때 뵐 줄 몰랐어요. 네. 강지원 변호사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변호사서부터 많은 활동하시는데 오늘 건강지킴이로 오셨습니다. 우리 쿠키 건강TV에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좋은 꿈 많이 꾸시고요.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너무 잘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이만큼 있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우리 강지원 하면은 지금 뭐라고 딱 이렇게 프로필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다들 이제 변호사라고들 부르시는데요. 좀 변호사 사무실 없애진 지도 10년이 지났고요. 네. 저는 뭐 사회운동을 쭉 해온 사람이고 청소년 네. 운동을 해온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그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얘기는 우리 내려가서 예. 우리 또 먹으면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게 궁금해요. 아,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여기가 5층인데 5층까지 이게 등산하시려고 갖고 오신 이게 건가요? 내 노르딕 스틱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북유럽에서는 엄청 유행을 해요. 북유럽에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양쪽에 네. 이 스틱을 잡고 이렇게 걷는 거거든요. 네. 건기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시는 거고. 근데 왜 이걸 갖고 이게 걸어야 특징이 돼요? 한 가지가 있냐면 뭐냐면요. 네. 이걸 딱 고정을 시키면 네. 딱 뒤로 던졌을 때 딱 걸려요. 딱 던지면 걸려요? 네, 되게 걸려요. 네네네. 그리고 양쪽을 그렇게 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걸을 때 네. 이 탁 찍히게 될 텐데 네. 그러면 몸이 그냥 앞으로 불 아, 이렇게 한다는 뜻이 자연스럽게 제가 해보시겠어요? 예. 예. 저 약간 이게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여자분들도 근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변호사님 예. 저희가 왜 등산 갈 때 이거 하잖아요. 그 스틱하고 같은 그 건가? 스틱하고 같은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걸 달랑 이렇게 걸잖아요. 네네. 이게 걸면 이게 털어보세요. 이렇게 네. 이게 떨어지진 않아요. 아, 그렇죠. 그 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양쪽을 드시고 교대로 이렇게 네. 흔들어 보시는데 네. 이렇게 이제 걷는 거예요. 이렇게. 네. 걸어보세요. 자연스럽게. 근데 약간 오른쪽 왼쪽 걸리는데? 잘하시네요. 오른쪽 이렇게. 근데 손을 쫙 펴보세요. 이렇게요? 쫙 던져보세요. 손을 쫙 펴세요. 근데 약간 좀 뭐가 좀 지금 손을 계속 쥐고 있잖아요. 쥐지 마요. 손을 딱 펴세요. 손을 펴고 예. 쥐지 이제 마요? 예. 네. 위로 앞으로 올 때는 쥐고 앞으로 올 때 때는 쥐고. 뒤로 갈 때 딱 피고 피고 예. 앞으로 올 때 쥐고 피고 피고 그래도 잘 안 돼요. 쉽지가 않네요. 좀 금방 익숙해져요. 금방 익숙해져 가요. 예, 그렇죠. 손 네. 딱 피세요. 사실 좀 번거롭잖아. 이걸 들고선 다닌다는 게. 그러니까 집에서 1시간 동안 걷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네. 들고 나오시는 거죠. 일상생활에 들고 다니시는 건 아니고. 일상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예. 걷기 운동 할 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사람들이 둘레길도 많이 걷고 네, 그런데 네. 그럴 때마다 이거를 그때 이걸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 발로 걸으면 우리 몸의 몸무게가 두 발에 걸리겠죠. 네. 그래서 무릎이 손상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양팔에다 스틱을 가지고 걸으면 그 리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발로 걷는 거예요. 네 발. 네 발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무게가 네 발에 분산되기 때문에 무릎도 보호가 되고 그리고 허리도 몸이 건강해지는 꼿꼿해지고 거예요. 건강해지고. 네.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게 지금 한 몇 년 되는데요. 이 단체도 만들어서 이제 보급도 하고 해요. 근데 지금
북유럽, 노르딕이라는 게 북유럽을 상징하는 네네. 그 용어 아닙니까? 북유럽의 분들에서 굉장히 그 유행을 하고 있고 뭐 독일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아주 선풍적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원래 이것을 만든 거는 노르딕 스키 선수들이 이 여름에는 네. 눈이 없으니까 연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든 것이 이건데 이게 일반인들에게도 너무나 좋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주 건강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건강한 비법인데 또 다른 건강 비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음식으로 통하는 건강 비법. 예.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 우리 강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인생의 맛집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 소개하고자 하는 곳은 이제 친환경, 유기농 네. 그런 이제 밥상을 제공하는 곳이거든요.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제 농약 같은 거, 비료 같은 거 쓰지 않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그런 재료만 가지고 만든 밥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속에 있는 장도 건강해지고 생각도 건강해지는 시간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 이 리듬감이 정말 다르네요. 있는데 없는 듯. 와. 선생님, 우리 왜 처음에 만날 때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네. 화면으로 많이 뵀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까 처음에 탁 봤는데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네. 아주 맑고 깨끗하고 그냥 단아하신 그 모습이 확 들어왔어요. 먹는 것을 바꾼 후로 네.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네. 저 자신도 깜짝 놀래요. 음. 우선 이제 밥, 빵 뭐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또 이제 먹는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친환경적인 거, 유기농 이런 쪽에 먹는 것들을 취해야 그래야 그게 결국 내 몸에 모든 그 세포로 가서 유지해 주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내 몸은 내 거다 생각했지. 네. 아, 그게 그리고 몸 막 혹사하고. 예, 혹사하고 저절로 그게 정말 되는 몸 줄 생각하지 알고요. 않고 일했다는 말 예, 많이 저도요. 하잖아요. 예. 그게 좀 잘못된 거였어요. 잘못 살았네요. 아니, 제 자신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성이 좀 이게 되네요. 몸이 행복해야 그만큼 마음도 행복하고 맞아요. 또 마음이 행복해야 그만큼 몸이 행복한 건데 몸을 너무 무시하고 살았던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참 반성되는 게 그겁니다. 근데 지금 무시하신 게는 몸을 잘 돌보고 그래서 계신 게 제가 몇 보여요. 년 전부터 이제 우선 밥상을 바꾸기 시작을 했고요. 운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그런 인상을 참 많이 받습니다. 네. 잘생겨졌다는 이런 말 절대로 안 하십니다. 아니 그 못생겼으니까. 자체가 아니 그 자체가 잘생기고 빛나 보이시더라고요. 좀 혼해 보인다든가 네, 좀 밝아 맑아 보인다든가 보이고. 그런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나 봐요. 네. 감사히 생각합니다. 누가 알면은 뭐 피부과 가가지고 예. 몇 년 동안 레이저. 예, 다 하고 이러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네. 운동과 또 이런 음식으로 인해서 먹거리, 이렇게 밝은 모습을 갖고 계시죠. 제가 첫째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아이고,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 정말 이 강지원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거 제가 이제 핸드폰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는데 이 기사를 검색하면요. 그냥 간단한 말씀이면 프로멜 재단 이사장 그리고 타고난 적성찾기 국민실천본부 상임대표, 국민추천포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사회통합위원회 지역분과위원장, 자살예방대책 추진위원장,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상임대표, 프로페셔널 공동대표, 정보통신윤리 정말 수도 없는 기사들이 또 그 맡고 계신 직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생의 맛집에서 뽑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 몇 장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요. 고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강 변호사님을 어떻게 소개시켜드리면 쿠키 건강TV 가족들이 저분이시구나.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실까. 그래서 저희가 키워드 뽑아봤는데 예. 아주 그냥 솔직하고 네. 깨끗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키워드 그 많은 키워드 중에 고시공부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 변호사님 하면 이 고시공부
뭐 너무나 많이 한 얘기지만 그래도 과거지사 한번 밝혀야죠. 네, 행시 합격 그리고 또 사법고시 수석 합격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그런데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 그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아 근데 뭐 젊었을 적 이야기죠. 그래도요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는 거고. 근데 네. 젊었을 때 저희들은 그냥 남자가 특히 요즘은 이제 그런 표현도 안 좋지만 남자가 사자를 붙여야 출세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판사, 검사, 의사 뭐 이런 것들이 돼야 출세를 하고 사람들이 알아준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 사회 풍토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달달달 외워가지고 고시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행정고시도 합격해버리고 사법고시도 붙어버리고 일도 막 붙어버리는 거예요. 붙어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남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해서 몇 다음에 또 년씩 무슨 안 되는데. 무슨 고시 볼 거냐고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내가 과연 잘한 일인가에 대해서 정말 그 회개가 되는 겁니다. 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고시 공부 절대로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왜? 그게 제 적성이 맞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예, 단지 잘했을 뿐이지. 예, 시험을 봐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점수를 맞추긴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찰청에 검사로 딱 부임을 했어요. 네. 그런데 부임해 보니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요? 죄진 사람. 죄진 사람, 도둑질, 사기꾼 뭐 좀 많은 사람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하루 종일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했어? 안 했어? 때렸어? 안 때렸어? 하루 종일. 잘못했어? 잘못 그러니까 안 이런 했어. 일에 적성에 예.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 있습니다. 있죠. 그래야 이제 따져주고, 경찰관, 예. 경찰관도 하고 옳게 바르게. 판사도 하고 검사도 예, 할 텐데 지도해주고. 저는 안 맞은 거예요. 그런 게 싫으셨군요. 그러니까 훔쳤어, 안 훔쳤어? 안 훔쳤습니다. 그래? 아, 그럼 집에 가라 그래요, 저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게 내 적성이 안 맞는 거로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이제 어린이들, 젊은이들도 붙잡혀서 온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저 친구들이 왜 저렇게 비행에 저지르고 엉뚱한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하기 싫은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실수하고, 받고 싸우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폭발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정말 네. 우리 내 자신부터 나의 적성을 찾아야 한다.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된 후에 저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정말 고시 공부에 적성이 맞는 분들 하세요. 네. 그러나 맞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출세한다거나 권력을 차지한다거나 뭐 돈이 생긴다거나 그런 유혹에 빠져서 공부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네. 그러면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53,303. 아이고. 이 숫자 기억하고 계시죠? 알죠. 예, 근데 이 숫자가 아닙니다. 정말 의미 있는 숫자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정말 저 숫자가 나오시면 정말 제가 좀 죄송하다는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왜요? 왜 저게 죄송해요? 이제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네. 저에게 찍어주신 표인데 네. 그 당시에 저를 찍으면 사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죠.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지지자가 53,303분이 계셨다는 것도 의미 그냥 있는 정말 거지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도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대통령에 제가 당선이 될 거라든가 네. 또는 무슨 정치를 하겠다든가 네.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당선됐겠어요? 그때 강력한 두 사람이 이렇게 경쟁하는데. 그래도 어떤 의미는 부여하시는데 그 의미 그때 부여하신 게 어떤 건지 그게 바로 이제 소위 이제 네. 매니페스토 운동이라고 매니페스토 들어보셨는지 운동.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돈 안 드는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정치판이 너무나 싸움박질에 맞아요. 이기주의적이고 네. 이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선의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하자. 네네. 우리가 선거 공약 같은 거 정책을 우리가 매니페스토라고 불러요. 이제 그렇게 정치 풍토를 바꾸는 것도 나의 사회 운동의 하나 중요한 거죠. 중요한 예.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법도 여러 가지 고치기도 많이 했죠. 근데 그걸 이해하셨으니까 그때 우리 사모님이 그 유명한 김영란 대법관이신데 그래도 밀어주셨으니까 이제 안 밀어주시는데 그거 나가실 수는 없었잖아요. 처음에 사실 엄청 반대했죠. 맨 처음에. 그 당시에 또 권익위원장이라고 장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현직 장관이었죠. 그래서 이제 왜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사회운동도 좋지만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장관 사표냈잖아요. 그런데 입장을 좀 바꿔놓고 변호사님도 대법관 되셨을 때
그것도 물러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거보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법관이 됐잖아요. 근데 예.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참 독특한 자리입니다. 예. 뭐냐면 아주 매사에 중립적이어야 돼요. 뭐 좌나 우나 보수 지금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라디오에 정치 시사 프로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네. 고정적으로. KBS였죠. 근데 그걸 제가 자꾸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지장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송을 중단하겠다라고 네. 이제 통보도 했고. 근데 변호사 사무실도 이제 저는 대표직에서 그냥 사임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뭐 여성 문제, 청소년 문제 이런 문제 사건만 다루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네. 일단은 이유상으로 뭐 그렇게 물렀는데 약간은 그렇게 물러날 때 정말 부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원초적으로 있었던 거 해야죠. 아닌가? 여성에 대한 그 우대? 당연히 해야 네. 되지 네. 우리 여자도 네. 바로 서야지 나라가 바로 서. 아까 그럼요. 말씀하신 때 네. 반반이라는 개념에서. 네, 네, 맞습니다. 그걸 직접 실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소년들의 절반이 여자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제가 모르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그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왜 이렇게 여성들 사회적 지위가 낮냐? 왜 맨날 하인 취급하냐? 뭐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부족합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조금 더 이제 메꿔 나가야 할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이 앞서는 분이 있는데 우리 행동으로 앞서시는 우리 아, 강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시락 이거 알 것 같아요. 바로 이 앞에 도시락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식 주문하고서 같이 이 도시락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주문 좀 받아주세요. 와, 음식이 그냥 정말 맛깔스럽게 나왔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까 도시락 밥 갖고 오신 건 알았는데 네. 밥 두 그릇 드시려고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왜 저만 주죠, 이 밥을? 저는 이건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아, 그것만 드세요? 예. 딱 한 그릇. 네. 여기서 밥 한 공기 더 그런 것도 없고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예. 이게 이제 통곡물 밥인데 네네. 이거를 이 시중에 나오면 먹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렇죠. 반찬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이 좋은 반찬에다가 밥만은 내가 따로 먹겠다. 라고 해서 이건 도시락인데 반찬이 없습니다. 그냥 밥만. 밥 구경 좀 해도 이 돼요? 밥만 이렇게 네. 싼 작은 도시락이죠. 색깔은 좀 비슷한데 색깔은 비슷해. 내용이 이거는 우선 거기 흰쌀이 네, 들어있잖아요. 흰쌀이 여기 있죠. 흰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네.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통곡물은 현미. 그 현미 찹쌀. 현미 찹쌀. 그리고 뭐 흑미라든가 홍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넣고 없으면 네. 안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콩 같은 거. 네. 콩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곡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은 콩 같은 거, 뭐 소리태, 무슨 강낭콩 이런 거 이제 넣어서 밥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저보다는 하여튼 저 한 3분의 2 정도? 네. 훨씬 더 적은데 보통 분들은 더 큰 고기에 하나씩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많이 못 먹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밥, 통곡물 밥은 뭐 어떤 먹는 요령이 있나요? 이건 이제 통곡물방의 핵심은 사실은 네. 저작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씹기 운동입니다. 아, 이 통곡물은 이 껍데기를 왕겨만 벗기고 속껍질이나 이 쌀룬 이거를 안 깎은 거거든요. 그냥 네. 딱딱합니다. 그 딱딱해서 사람들이 현미밥을 먹으려면 한다면 이 싫다 싫어하는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게 딱딱하지 않으면 씹겠습니까? 그렇죠. 딱딱하기가 쉽죠. 씹으라고 하는 지상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약간 식탐이 있어서 빨리 먹으려고 그냥 꿀꿀꿀 생기는데. 시키시면 이게 한두 번 씹다가 그냥. 그렇게 해서 뱃속에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포만감이 좀 있고. 이 씹기 운동을 전혀 포기하신 거예요. 몇 번은 씹어요. 이것을 100번 씹느냐 200번 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 한 개 한 개가 네. 알갱이가 전부 박살이 날 때까지 씹으셔야 돼요. 그러면 박살내게 저 남의 밥 먹으면 안 되는데 막 쬐끔은 맛만 맛 좀 보세요. 근데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의 밥 훔쳐먹는 거 집에서 국격에 저기 제가요 어떻게 씹히나 먼저 네, 더 빨리 생기고 싶어요. 근데 이거 계속 씹으라고요? 네. 알갱이 하나하나가 느껴질 때까지. 지금 다 뭉개졌는데요? 벌써요? 예. 굉장히 빠르시네요. 다 뭉개졌어요, 진짜예요. 입 벌려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절로 다 넘어갔는데, 저요? 저는요, 근데 예. 방금 씹었는데 이렇게 뉘가 나왔어요. 별도 나왔는데. 나왔죠? 네. 이렇게 뉘가 나올 때까지 씹으셔야 돼요. 우선 많이 씹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씹죠? 그럼 이게 뇌를 자극합니다. 좀 씹어보세요. 씹어보시는데 머리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여요. 안 움직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쇳덩어리로 됐다든가. 이 씹기 운동은 입만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고 네. 전신 운동입니다. 네. 전체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 보면 엄청난 몸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몇 번만 씹고 삼켜버린다? 그러면 그 운동을 다 포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통곡물을 오래오래 씹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음식이 나는데 이게 다 들깨, 아, 예, 그러네요. 버섯 그리고 두부가 있는데 제가 이거 씻기 전에 먼저 우리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이 들깨도 가득 있는데요. 여기서 쓰는 들깨 이런 거 다 친환경입니다. 완전 건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재료들 자체도 유기농 친환경이기도 하지만 네. 여기에 사용되는 뭐 조미료, 감미료, 화학 제품들 이런 게 일체 없거든요. 네.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네. 예, 드시죠. 식사하시죠? 예, 예, 예. 저 따라서 먹을래요. 먼저 이거부터 먹을래요. 제가 사실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잘 씹지 않고 그냥 꿀꺽꿀꺽 좀 삼키는 편이에요. 빨리 많이 먹으려고. 그거 좋지 않다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는데 아까 노드릭도 했는데 저는 강 변호사님 쫓아가려면 저 위까지 단계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금방 되세요, 금방. 근데- 마음만 먹으시면 금방 돼요. 근데 사람이 음식은 식탐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천천히 먹죠? 근데 이 씹기 운동을 하면서 그 이 식탐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자꾸 이제 씹는 성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때문에 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게 오래 씹겠다고 결심을 하고 씹어 보다 보니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오래 씹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노력하면서 생각도 늘어나고 변할 수 있다. 머리도 근데- 좋아진다니까요. 네, 저 머리 좋아지시고. 근데 이 들깨가 아주 네. 고소하게 보통 친환경 뭐 이런 음식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맛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하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천연 조미료 같은 그렇죠. 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양념도 다 여기는 뭐 천연 조미료 쓰니까 재료 쓰니까요. 오늘 이 곡물에 관해서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건 우리가 주식이라고 합니다. 네, 밥, 빵 이건 주식에 해당되죠. 네. 그리고 이건 다 반찬입니다. 이건 부식이죠. 부식이죠. 예. 그러니까 주식이 중요하겠어요? 부식이 중요하겠어요? 주식이죠. 아무래도 주인데. 긴 주자를 쓰고 네네네. 우두머리 주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밥하고 빵을 더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네. 이 주식이 워낙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우리 몸 전체 면역력이 높아지고 하면 이런 술, 담배, 마약 이런 나쁜 것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배척할 수 있는 힘이 면역력이 많이 늘어나고 건강도 생기고. 생겨납니다. 네. 그래서 이 주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주식을 꼼꼼하게 오래 씹게 되시면 네. 반찬도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 이 주식을 씹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포만감이 와요. 제가 이 말씀까지 들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밥을 먹기 시작해서부터 한 15분이나 20분 정도가 지나면 포만감이 옵니다.
그 전에 5분 만에 밥을 끝내버리잖아요. 네. 포만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안 오니까 막 그러니까 먹게 더 되죠. 과식을 하게 되고 네네. 또 밥 먹고 나서도 또 간식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간식도 하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이걸 꼭꼭 씹어서 15분 내지 20분 걸리도록까지 씹으세요라고 하면 포만감이 와버립니다. 네. 그러면 숟가락을 놓게 되죠. 네. 배가 부르니까 더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밥을 보세요. 네. 평소에 전에 먹던 것의 절반밖에 못 먹습니다. 네. 이게 다시 말하면 소식으로 가는 기본 방법입니다. 밥하고 한 우리 강 변호사님하고 한 2시간 데이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 개인적으로 황태 좋아하는데 뭘든 안 좋아하겠으니까 진짜 좋아요. 맛있어. 행복해요. 아직도 씻고 계세요? 네, 힘도 싶었습니다. 와. 어떻게 그게 안 넘기고 입에서 계속 있죠? 아니, 이 녀석을 저 죄송해서 어떠죠? 저만 먹는 것 아니, 같아서. 이 녀석을 알갱이 한 개 한 개까지 박살을 내줘야 되니까 그래야 맛이 나거든요. 저는 이 밥을 이게 연잎밥하고 아까는 저는 둘 다 떡갈비인 줄 알았더니 이게 연잎밥이고 하나가 떡갈비래요. 아 예. 이 떡갈비 연밥 드세요. 저는 밥은 제가 다 저는 밥은 여기 있어요. 예, 저는 이거 연잎밥 저 이거 진짜 이것도 귀한 건데. 귀한 거죠. 그렇게 찢는 아, 게 이게 좋습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아, 맛있어 맛있겠다. 보이네요. 저를 위해서 이 집에 맛있는 거 시켜주셨으니까 제가 제가 어디 행사장 같은 데 가면 밀가루를 만든 비스켓이라든가 과자 부시기 있잖아요. 많죠. 그걸 몇 개를 몇 년 전에 먹어봤어요. 네. 근데 한참 있다가 뱃속이 싹 아픈 거예요. 아, 그렇게 몸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흰 밀가루 한 조각도 안 하고 흰 쌀도 한 조각도 안 하고 지냈더니 네. 제 몸이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화학 제품 좀 많은 그런 일들 먹잖아요. 그러면 뱃속이 안 좋아요. 아주 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나쁜 재료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우리 제 뱃속이 알아요. 강 변호사님이 식사를 하시면 눈으로 봐서 몰라요. 네. 제 뱃속은 알아요. 와. 그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 우리 전부 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정말 이런 걸 먹여야 되느냐. 나이 먹은 사람들로서 이건 죄악이다. 좋은 음식을 먹여야죠. 네, 벌 받을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열받은 거 아닙니까? 아, 근데요. 지금 뵈니까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실 뿐이지 여기 있는 밑반찬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네, 뱃속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야 다 먹죠. 예, 그냥 네. 아주 마음껏 드시네요. 네, 네, 그런데도 이렇게 어떤 체중 감량도 되고 건강도 찾으시고. 근데 우리가 이 음식뿐만이 아니라 여지껏 삶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또 구도자의 삶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도자의 삶을 추구하자는 하자는. 그런 이제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고, 사실 우리네 인간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이제 구도자적인 길이 무엇일까? 네. 하다못해 국가, 사회까지도. 그렇죠. 구도자적인 사회, 구도자적인 국가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것이 저는 좀 일찍부터 그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 일찍 좀 깨달아서 그런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구도자의 길을 그러면 어떤 내고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이 이게 탐색하고 깨닫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서 무슨 뭐 백과사전을 뒤져가지고 정답을 찾는다고 생각하기보다도 네. 자기 자신 순간순간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구도자적인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강지원 변호사님하고 함께 정말 많은 얘기 나누고 있는데 정말 제가 제 인생에서 좀 반성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분들이 우리
강 변호사님 보면서 더 많은 생각과 또 더 좋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강 변호사님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보지 못하고 마구 살았던 것 같다는 것이 가장 후회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깨달아야 되겠다. 이 순간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다가오는지, 또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구도적인 삶에 맞는 길인지, 이런 자꾸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가장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깨달음이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마칠 때 제가 인생은 맛집하면 우리 강 변호사님 인생은 깨달음. 그렇게 좀 외쳐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네, 김혜영의 인생의 맛집. 여러분들이 맛집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맛집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인생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인생은 맛집이죠? 인생은 깨달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